8장 3절. 자, 이번엔 포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while문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while문을 통해서 반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복에 대한 기본적인 좀 개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포문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볼 건데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앞에서 while 반복문이 사실 포문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포문 사용하면 이제 while문 통해서 반복의 연습도 해놓고 그리고 while문보다는 조금 더 표현하기 쉬운 포문을 쓰는 거니까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사용해서 반복 실행하는 문장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반복을 위한 변수의 선언과 초기와 그 다음 반복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식 이런 그리고 그 반복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한 값의 증가 및 감소 이런 것들이 while문에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는데 포문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합쳐 놨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가 편할 거야. 이렇게 한데 모여 있게 되면은 반복의 횟수나 반복의 범위를 판단하는 게 while문보다는 많이 더 편해지는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 대신 반면에 조건에 따른 반복 여부를 따질 때는 약간의 불편함,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while문과 포문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while문 사용할 때 모양과 포문을 한번 비교를 해 볼 건데 while문 이용해서 내가 10번 반복하게끔 또는 i를 0부터 9까지 출력을 하는 형태로 10번 반복을 사용을 하면 자, i는 0 그래서 i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를 변수의 선언 및 초기화를 진행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은 동안 해서 반복의 조건식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i는 하나씩 증가하게끔 정감식이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i의 변화를 계속 출력을 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출력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게 포문에서는 포라는 문장을 적고 괄호 속에 하나 세미콜론 둘 세미콜론 셋 세미콜론 생략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놓여줄 수 있대.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자, 제일 앞에는 누가 온다? 제일 앞에 있던 변수의 선언 및 초기화가 이 부분에 놓여질 수 있대. 그래서 얘는 포문이 실행될 때 한 번만 제일 처음에 한 번만 실행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 반복 조건에서 위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조건이 참이면 반복문 속으로 들어와서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실행이 되고 그리고 끝나면 정감식 쪽으로 가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서 다시 반복 조건 위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초기화하는 부분, 조건 검색하는 부분, 정감식이 다 이곳에 놓여 있게 된 거지. 그러면 이 부분만 딱 봐도 0부터 시작해서 10 앞에까지 하나씩 증가하네 라는 조건이 범위가 한눈에 쏙 들어오죠. 훨씬 더 이쪽보다는 이런 범위를 보기에는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그러면 들어가서 포문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초기식 제일 앞에 오는 이 자리에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int i는 0이라고 변수를 바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고 있고 또는 밖에다가 int i는 0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거 없이 i는 0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도 좋아. 이렇게 차이점은 이 i는 여기 안에서 int i는 0 만들면 얘는 이 포문 안에서만 유효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끝나게 되면 i는 이게 엉뚱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져. 그래서 보통 i는 이런 식으로 밖에서 끝나고 나서도 이 i의 값이 필요하다면
밖에다가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 반복의 시작에 앞서서 실행이 되며 결과가 참이면 반복이 진행이 되고 거짓이면 빠져나온대. while문의 그 조건식과 똑같아요. 여기에 이제 i가 10보다 작으면 했으니까 이 식이 참이면 들어가서 실행을 하는 거야. 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감식은 매 반복이 실행된 후 마지막에 실행이 돼. 이게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고 조건식으로 이동을 해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뭐 i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앞에 포문을 만들 때 지금은 하나만 있지만 i는 0, j는 0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 이렇게 붙여줄 수 있다.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근데 이렇게는 잘 쓰진 않는데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은 해 놓을게요. 그래서 i가 10보다 작은 동안 그러면 i는 플러스 j도 플러스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적어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정감식에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 되냐 하면 자, 초기화하고 조건식이 참이면 아래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 정감식 쪽으로 가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조건식 쪽으로 가서 참이면 또 실행이 되고 올라가서 또 참이면 실행이 되고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서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예제에서는 i는 0부터 10보다 작은 동안 하나씩 증가해. 그래서 i를 출력하니까 누구부터 0부터 10 앞에까지 9까지 쭈르륵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 i는 0부터 많이 해서 10 앞에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나중 뒤에 가서 배열과 결합해서 사용하기가 편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같다보다는 0부터 뭐 누구 앞에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 뒤에 배열에 가서 같이 결합할 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제는 토탈 합을 구할 건데 자, 이번엔 포 반복문이 0부터 100을 포함했네. 100까지 하나씩 증가하겠대. 그러니까 i가 1부터 100까지 하나씩 증가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들어와서 뭘 하느냐? i가 누구? 3의 배수이면 그러면 그때만 더하게끔 우리가 이 포문을 조성을 했네. 그래서 3의 배수일 때만 모조리 더해서 3의 배수들의 합은 얼마다 라고 표현을 해서 예제를 사용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한눈에 딱 범위가 쉽게 보이죠. while문보다는 훨씬 더 범위를 보기가 편할 거야. 이렇게 포문에 대한 기본적인 모양을 한번 살펴봤어. 자, 그러면 이제 이 포문을 이용해서 자, 정수 하나를 입력을 받으면 그 수에 해당하는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포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는 예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수 하나 2에서 9 사이의 수를 입력을 받기로. 그래서 입력을 단해서 단 변수에 이제 수를 하나 입력을 받았어. 그러면 자, 첫 번째 반복에서는 i가 1부터 10 앞에까지 하나씩 증가할 거야. 그러니까 i는 1부터 9까지 증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는 수로 i를 써서 곱하기 해서 단 곱하기 i 이렇게 하니까 1부터 9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구구단을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줄을 한번 바꿔주고 나서 또 이렇게 한 칸 빈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i가 9부터 시작할 거야. 9부터 시작해서 0보다 큰 동안 1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9에서 1까지 i가 하나씩 작아지게끔 만들겠대. 그러면 이제 곱하기를 하면 단 곱하기 i 하면은 i가 9에서부터 1까지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구구단을 역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게 될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문을 쓰니까 이런 범위적인 표현을 할 때 상당히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어요. 포 문장을 사용을 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포 반복문에서도 무한 반복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포문은 초기식, 조건식, 정감식 부분이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실행 문장 없이도 실행이 된대. 비워놔도 된다는 거야. 비워놔도 그 대신 세미콜론은 있어야 돼. 세미콜론은 있어야 되고 비워놓을 수 있다는 거지. 단 아무런 변화 없이 실행이 되며 특히 조건식이 없으면 무한 반복을 하게 된대. 조건식이 없다고 해서 거짓이 아니라 조건식이 비워져 있으면 그냥 아무런 비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계속 실행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무한 반복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대. 초기식 없이 계속. 또는 이제 이와 같이 여기 초기식, 정감식은 있는데 조건식은 빼놓을 수도 있고 이것도 무한 반복이 일어나겠죠. 또는 초기식이 없이 여기를 비워놓고 이곳은 두 개가 있고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다는 거야. 비워놓을 수 있다. 비워서 사용하는 게 전혀 잘못된 거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본 거야. 그래서 포문은 반복의 시작과 종료를 파악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데 조건식들을 생략하게 되면 그 장점이 약간 반감이 될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포문으로 이런 무한반복을 만드는 거는 좀 이거보다는 화일문을 이용해서 적는 게 좀 더 심플할 거고 포문으로 그렇다 이렇게 적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좀 기억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입력 받으면 넘버가 0이면 그만하면서 빠져나가게끔 종료 조건을 이렇게 안에서 무한반복이면 이런 종료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합을 구해서 출력을 해보는 앞에 우리가 해봤던 내용을 포문으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본 거야. 무한반복.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문으로 살펴본 앞에 화일문 연습할 때보다는 훨씬 더 심플하죠. 이렇게 포문을 이용을 해서 또 앞에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던 문제를 이번에는 포문을 꼭 사용을 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이 미니 퀴즈로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예제 꼭 건너뛰지 말고 예제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 미니 퀴즈도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